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는 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열심히 피하면서 오히려 혈당을 더 치게 만드는 음식들을 모른 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가 왜 나오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확인했고 환자들에게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83세, 35년 넘게 당뇨를 연구한 박정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부터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제가 발견한 이 간단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 역시 당뇨를 앓았습니다. 47세,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당뇨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저도 설탕을 끊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고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밤새 졸음과 싸우며 논문을 읽고 아침에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 보니 몸은 점점 나빠졌고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온 94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약만 권하시나요? 선생님도 약 드세요? 그 질문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약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음식이 약이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에 안주해 있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저는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는 것, 과일 종류와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5.8, 공복혈당 110 이하로 유지하고 있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실험했고 그 결과를 오늘 공유합니다. 그중 다수는 이미 혈당약을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지치셨나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처음엔 저도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환자들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 식사 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대응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상승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혈당이 3040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먹는 양배추찜, 과일 선택, 간식 조절,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당화 혈색소를 1.2 이상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2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식사 순서만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약물 변화 없이 오직 식사 순서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1.2 낮아졌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맞먹는 효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간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양배추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를 먼저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장수의 지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혈당 관리는 단순히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혈당 관리법과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고구마 설탕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군고구마입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인데요?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운 고구마는 전분이 급속히 흡수돼 혈당이 폭등합니다. 사실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설탕의 혈당 지수는 약 65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호박고구마는 당 함량이 더 높아 혈당 지수가 더 높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설탕과 과자를 끊고 건강한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매일 드셨습니다.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후 출출할 때마다 군고구마 1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8.5로 올라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설탕도 끊었는데 왜 이러죠? 그래서 저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식사 일지를 꼼꼼히 살펴봤고 문제가 군고구마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 1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혈당을 측정했더니 무려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너무 놀라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시나요? 고구마를 굽게 되면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구운 형태는 소화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마치 정제된 설탕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고구마 또는 찐고구마, 그것도 80지 이하만 드시면 됩니다. 작은 찐고구마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찌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찐 형태로 드시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군고구마를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자주 드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식후에 소량만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혈당 관리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식사 순서 혈당 폭탄의 시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대부분 밥이나 국부터 먹기 시작하시죠?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식사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밥처럼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대응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을 코팅해서 이후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 낮아진다고 합니다. 90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왔고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죠. 기철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식단 조절도 나름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지방이 많은 고기는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혈당은 계속 높았죠. 저는 기철 할아버지의 식사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문제는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항상 밥부터 먹고 국물을 마신 후 반찬을 드시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식사 순서만 바꿔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양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두부나 살코기를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맞지 않게 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왜 아무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찜, 두부, 살코기, 밥 순서로 드세요. 특히 아침에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스나 양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장이나 된장은 괜찮지만 고추장이나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순서를 바꿔도 혈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추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두부나 계란, 마지막으로 작은 밥을 조금 먹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니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83세인 지금도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일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양날의 검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포도당보다는 느리지만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과일의 종류와 양 먹는 시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은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특히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0으로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박은 이보다 더 높은 72에 달합니다. 75세 이순자님은 여름에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일 한 조각 수박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혈당을 측정해 보니 200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혈당을 올릴 줄 몰랐어요. 그냥 물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혈당 측정기로 다양한 과일을 먹기 전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양한 과일을 시간과 양을 달리해 실험해 봤습니다. 저는 함께 여러 과일의 혈당 반응을 체크해 봤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수박은 30분 만에 혈당을 60 이상 올렸고 바나나는 70 정도 올렸습니다. 반면 딸기는 20 정도만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과일이 이렇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과일은 1회에 80g 이하, 약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몸이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I가 낮은 과일이라도 자신에게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등 GI가 낮은 과일입니다. 특히 딸기는 GI가 40 정도로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GI가 3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과일이 좋다는 말만 믿고 과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과당이라는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약처럼 생각하고 정해진 양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뇨 후에는 딸기와 토마토를 주로 선택하고 양도 조절합니다. 가끔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식후 2시간 후에 아주 소량만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는 반 개만 먹고 치즈나 견과류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과일 선택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로 과일 전후의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복 혈당 조절. 아침엔 양배추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복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빵? 밥? 공복 상태의 장은 마른 땅처럼 빠르게 흡수되므로
첫 음식이 혈당 상승폭을 좌우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당을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고지하의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권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코팅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90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4만 150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었죠. 제가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양배추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셨습니다. 양배추찜을 먹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1만 120으로 낮아졌습니다. 30에서 4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다시 측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양배추찜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공복 혈당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약을 늘리고 줄이느라 고생했는데 양배추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양배추찜의 효과를 알리고 다닙니다.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찌면 됩니다. 양배추는 손바닥 크기로 자른 것 10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맛을 위해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첨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된장이나 마요네즈는 나트륨이 많으니 양을 조절하세요.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배추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반통을 씻은 후 손바닥 크기로 잘라줍니다. 깊은 접시에 양배추를 올리고 물을 약간 뿌린 후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조리합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맛이 심심하다면 올리브유와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도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더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 매우 간편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빵이나 시리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양배추찜으로 시작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5번째, 지방 없는 간식허기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간식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허기입니다. 식사 사이에 배고픔을 느껴 군것질하게 되고 그것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지방 간식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포만감 없는 간식은 결국 과식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크래커나 소면 같은 간식은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곧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과식을 막고 혈당의 상승과 하락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좋은 것은 아니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박미라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저지방 식품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소면을 삶아 드시거나 저지방 크래커를 드셨죠. 하지만 항상 배고픔을 느껴 결국 과식하게 되었고 혈당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라님은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벼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도 왜 자꾸 배가 고프죠? 그러다 결국 많이 먹게 되고 혈당도 오르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방탄홍차와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권했습니다. 방탄홍차는 홍차에 버터를 넣은 음료로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주어 허기를 줄여줍니다. 또한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도 추천했습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땅콩버터의 지방,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처음에 버터를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반드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방 섭취는 포만감을 주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미란 할머니는 더 이상 잦은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간식 한 번 먹으면 34시간은 배고프지 않아요. 전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또 허기가 져서 고민이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2kg 감량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방탄홍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무염버터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버터 양을 줄이고 커피가 맞지 않는 분들은 커피 대신 홍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곧 적응되고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다른 건강한 간식 옵션으로는 삶은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소량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만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도 높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출출할 때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저지방 크래커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허기도 줄고 혈당도 안정될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감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35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병은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만 드세요. 둘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하세요. 셋째,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선택하고 양을 제한하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양배추찜으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세요. 제 83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이가 많다고 오래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3세에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공복에 양배추찜 10장.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을 드렸길 바랍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을 완전히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당뇨 환자를 위한 단백질 섭취의 핵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당뇨에 가장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레시피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서부터 바꾸시겠습니까?